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모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범죄자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감옥 보내야 된다, 법이 강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범죄자 대단하다, 사기꾼들 진짜 똑똑하다, 아니면 검사들, 검찰들의 힘이 너무 세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두 개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법이 약한 편인가요? 강한 편인가요? 그쵸, 약한 편이죠.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성범죄자 있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해도 떵떵거리면 잘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죠. 뭐 고영욱은 뭐 방송을 하네 뭐하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웃음 소재로도 활용이 되고, 이 정도죠. 사실 엄청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법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순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희생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뭔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고 싶다, 저 새끼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범죄자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범죄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진짜 저 새끼 쳐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범죄자를 살짝 옹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범죄자를 절대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희생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회사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미친 또라이가 한 명 있어요. 나를 맨날 괴롭혀. 내가 잘못도 없고 난 일 잘하고 있는데 괜히 질투내가지고 나를 못살게 한단 말이야. 일 잘해도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새끼 진짜 쳐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행동은 전혀, 표정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냥 마음만으로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법이 더 강했어, 그러면 쟤가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져요. 내가 쟤를 쳐 죽였을 때 처벌을 받냐 안 받냐 이건 생각할 필요 없이 쟤가 나를 못 괴롭히게 돼요. 법이 그만큼 세지면. 예를 들어서 쟤가 나를 그냥 툭툭 쳐, 아니면 나한테 뭔가 폭언을 했어, 그랬을 때 그 뒤에 생기는 내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법이 더 강해지면 쟤가 나한테 폭언을 못해, 쟤가 나한테 툭툭 치는 걸 못해, 괴롭히는 걸 못해. 법이 강해져서 처벌이 강해져야 내가 당하는 괴로움, 어떤 범죄, 폭력, 폭행 이런 걸로부터 내가 보호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응징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지, 쟤는 나를 계속 똑같이 괴롭히면서 나는 쟤한테 응징을 못해, 이런 세상은 없다는 거죠. 지금이 오히려 그런 세상이고, 법이 더 강해지면은 검사들이 힘이 강해지고 판사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범죄자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세상이 오면 그럼 범죄자로부터 우리가 희생당하고 공격당할 일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세상에 살아본 적이 지금은 없어요. 너무 오래됐고, 이게 즉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법이 세진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모든 것이 적용되고 그 사람들도 나를 바로 안 괴롭히고, 이렇게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게 있고, 법을 만들고 법을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는 징역 1년이었는데 징역 3년, 징역 10년 이렇게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금씩 늘려야 돼. 근데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아요. 법을 너무 강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혹시라도 실수로 무언가를 계산을 안 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술김에 홧김에 한 말인데 내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까봐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자들이 나한테 할 범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을 해. 막 속으로 욕도 하고 뒤에서 욕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근데 범죄자가 나를 타겟으로 하는 거는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죄의 타겟이 되는 거고, 뭐 해킹이 시도가 되는 거고,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예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분들, 아이, 노인분들, 이런 층은 특히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여성도 뭐 20,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취약하겠죠. 물론 남자분들도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특히 범죄자를 절대 옹호하면 안 되는데 옹호하시는 분들이 20, 30대 40대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점점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범죄자들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의 권력이 줄어들고, 검찰의 권력이 줄어들고, 법이 약해지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친한 사람이라고 얘는 용서해주고, 연예인이라고 용서해주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의 아니게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안타깝긴 하죠. 그러나 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일부 범죄자 또는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의도치 않았더라도 그 자체가 잘못이긴 하다면 크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벌금으로든 징역으로든 어떤 걸로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당해왔던 것은 범죄를 그렇게 강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난 힘들었어. 그건 어쩔 수 없죠. 당했으니까 이미 과거는. 근데 앞으로 안 당하는 거, 그걸 위해서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판결난 성범죄나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보고 왜 이렇게 징역이 짧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가서 아 그럴 수도 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옹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친구한테라도 주변 가족한테라도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가서 범죄를 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절대 옹호하지 마시기 바래요.